제1장 심리전의 개념과 역사적 기원. 심리전은 적의 사기와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전술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 적군의 정신적 상태와 결단력을 직접적으로 타격함으로써 물리적 전투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심리전의 기본 개념과 그 역사적 기원, 그리고 심리전이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전의 정의. 심리전은 적의 진 상태에 영향을 미쳐 그들이 전쟁을 계속할 의지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술입니다. 심리전의 목표는 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사기와 동기를 꺾고 혼란을 유도하며 항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들은 선전, 기만, 정보 조작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선전의 정의. 선전은 특정한 메시지나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대중이나 적군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하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주로 적군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거나 자국의 승리를 정당화하고 과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디어, 전단지, 라디오 방송, 인터넷을 통해 대규모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기만의 정의. 기만은 적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전술입니다. 기만 전략을 통해 적군은 자신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고 그 결과 중요한 전술적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심리전의 역사적 기원. 심리전의 개념은 고대 전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에는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적의 사기와 정신을 먼저 공격해 전투 없이 승리를 얻는 전략을 강조한 구절로 심리전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군대들은 적을 심리적으로 압도하기 위해 깃발, 소리, 전투 함성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적에게 두려움을 주고 전투 전에 그들의 전의를 꺾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심리전. 중세 전쟁에서 심리전은 종교적 상징과 신의 의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 동안 기독교 군대는 십자가를 앞세워 신의 가호를 받는 전사로 자신들을 과시했고 이는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슬람 군대도 그들의 종교적 상징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적을 위축시키려 했습니다. 현대 심리전의 등장. 현대에 이르러 심리전은 더욱 정교해지고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심리전은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치 독일은 대규모 선전 캠페인을 벌이며 그들의 이념을 퍼뜨리고 적군의 사기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요제프 게벨스는 나치 선전의 총책임자로서 라디오, 영화, 전단지 등을 이용해 나치의 메시지를 퍼뜨렸으며 적국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했습니다. 연합군도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라디오 방송과 전단지를 통해 독일군과 일본군 병사들에게 자국의 패배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항복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전은 전선에서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했으며 많은 병사들이 항복하거나 도망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리전의 주요 전술. 심리전은 적의 사기를 무너뜨리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포함합니다. 각 전술은 적군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며 그 목표는 적의 결속력과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선전과 정보 조작. 선전은 심리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라디오 방송, 영화, 포스터, 전단지를 통해 적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그들의 판단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독일군에게 전단지를 살포해 이 전쟁은 이미 패배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병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정보 조작은 적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적이 불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전술은 적의 전술적 오류를 이끌어내고 전쟁의 흐름을 아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기만작전. 기만작전은 적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전술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은 독일군에게 칼레로 상륙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독일군은 실제 상륙 지점인 노르망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만 전략은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셋째, 위협과 심리적 압박, 직접적인 무력 사용 없이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심리전의 중요한 전술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강조하거나 적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부각시켜 적군이 먼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은 싸우기 전에 항복하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커지며 물리적 전투 없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결론, 심리전의 현대적 적용. 오늘날 심리전은 전통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전쟁, 정치적 갈등, 사이버 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리전의 목표는 적의 사기와 의지를 무너뜨리고 적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리전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심리전 기술인 선전의 유형과 그 효과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2장, 선전의 유형과 효과. 선전은 심리전의 핵심 도구 중 하나로 대중과 적군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조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전은 대중매체, 전단지, 라디오, 영화, 소셜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며 이를 통해 전쟁의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선전의 주요 유형과 그 효과, 그리고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선전이 적의 사기와 의지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전의 주요 유형. 선전은 목적과 타깃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선전은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용되며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아군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백색 선전. 백색 선전은 출처가 명확하고 사실에 기반한 선전으로 대중이나 적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방식입니다. 주로 정부나 군대가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로 적군과 대중이 이를 믿도록 유도합니다. 백색 선전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백색 선전을 펼쳤습니다. BBC는 독일군이 받는 정보가 왜곡되었음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방송은 독일군 병사들과 점령된 유럽 국가들의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연합군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기여했습니다. 둘째, 흑색 선전. 흑색 선전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사용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방식입니다. 이 선전은 거짓 정보와 기만을 통해 적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실과 허구를 혼합하여 적군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역사적으로 흑색 선전은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흑색 선전 부대는 독일군의 무전을 도청하고 독일군이 다른 전선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가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병사들은 자신들의 전황을 오판하게 되었고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셋째, 회색 선전. 회색 선전은 백색과 흑색 선전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회색 선전은 사실과 거짓을 혼합하여 전달함으로써 적군이나 대중이 혼란을 느끼게 만듭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적군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회색 선전은 특히 냉전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정치적 체제를 비판하거나 상대국의 사회가 붕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퍼뜨리며 회색 선전을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심리적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선전의 전술적 효과. 선전은 적군의 심리를 공격하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중요한 전술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양한 선전 방식은 적군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무너뜨리며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사용됩니다. 첫째, 사기 저하. 선전의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적군에게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그들이 믿는 이념이나 지도자가 잘못되었음을 강조해 적군이 싸울 의지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전투 없이도
전쟁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쟁 동안 미군은 북한군과 중공군에게 대량의 전단지를 살포했습니다. 전단에는 미군의 군사력이 강력하며 저항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전은 일부 병사들이 항복하거나 전선을 이탈하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둘째, 적군 내 분열 유도 선전은 적군 내부의 불신과 분열을 유도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특히 적의 리더십을 비판하거나 내부의 파벌 싸움을 부각시켜 적군 내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 능력을 약화시키고 적군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강력한 전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은 독일 내 반나치 세력과 히틀러 독재 정권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선전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 국민과 군대 내에서 히틀러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전쟁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셋째, 전투 의지 강화 선전은 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전투 의지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쟁 중 자국의 승리 가능성을 강조하거나 적의 패배를 부각시켜 아군 병사들이 더욱 헌신적으로 싸우게 유도합니다. 또한 자국 국민에게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전쟁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는 것도 선전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전쟁을 도덕적 싸움으로 포장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미국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높은 지지를 유지하게 했고 군사활동의 성공적인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선전, 오늘날 선전은 군사적 전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에서도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선전은 더욱 정교해졌으며 국가 간 심리전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치 세력 간의 경쟁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소셜미디어와 심리전. 소셜미디어는 선전이 퍼지는 주요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선전 메시지가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들은 상대국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의 선전 활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정치적 분열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정보 조작과 가짜뉴스. 정보 조작과 가짜뉴스는 현대 선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선전의 목적은 사람들의 믿음을 조작하거나 혼란을 유도하는 것이며 가짜뉴스는 이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짜뉴스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 대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며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론, 선전의 지속적 중요성. 선전은 고대 전쟁에서부터 현대 정보 전쟁에 이르기까지 적군과 대중의 심리를 조작하고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양한 선전 유형은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되며 사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유도하며 전쟁의 결과를 바꾸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선전은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심리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기만 전술, 디셉트에 대해 탐구하며 적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다양한 방법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3장, 기만 전술, 적을 속여 승리를 이끌다. 기만 전술은 적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적군을 혼란에 빠뜨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전술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적의 군사적 힘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적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거나 전투 상황을 왜곡해 아군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기만 전술의 주요 유형, 역사적 사례, 그리고 현대 전쟁에서의 활용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만 전술의 정의와 목적. 기만 전술의 기본 개념은 적군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게 하여 그들의 군사적 결정을 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적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해 아군이 유리한 전투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만 전술의 목적은 적을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고도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만 전술의 주요 유형. 기만 전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의 심리적 상태를 교란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접근법이 사용됩니다. 첫째, 허위 정보 전달.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기만 전술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적군이 잘못된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거나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적이 이 허위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준비한 전략은 무력해지고 아군에게 유리한 전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은 독일군을 속이기 위해 포티투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이 노르망디가 아닌 칼레로 상륙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이를 위해 연합군은 허위 무선 통신과 가짜 탱크, 비행기를 동원해 독일군을 속였고 독일군은 실제 상륙이 이루어진 노르망디 대신 칼레의 병력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합군은 노르망디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저항을 받고 상륙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위장. 위장은 적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가짜 목표를 설정하거나 아군의 실제 위치와 움직임을 감추는 전략입니다. 적이 위장된 목표에 집중하는 동안 아군은 진정한 목표를 향해 공격하거나 방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전술은 적의 자원을 분산시키고 중요한 전술적 요소를 감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례, 제2차 세계대전 중 북아프리카 전선 영국군의 몽고메리 장군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군의 롬멜 장군을 속이기 위해 대규모 위장 작전을 펼쳤습니다. 영국군은 가짜 탱크와 장갑차를 이용해 마치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독일군은 이 허위 정보를 믿고 병력을 잘못 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군은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고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역정보. 역정보는 적의 첩보원을 방해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적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하는 전략입니다. 역정보는 적이 아군의 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며 적의 정보망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를 통해 적은 잘못된 계획을 세우거나 아군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례, 소련의 역정보 활동. 냉전 기간 동안 소련은 서방 국가들의 첩보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역정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소련의 정보기관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 서방 국가들이 소련의 군사적 움직임을 오판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소련은 군사적 기밀을 보호하고 적의 대응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넷째, 심리적 기만. 심리적 기만은 적군의 정신적 상태를 교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란을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술은 적군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심어주어 그들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사기를 저하시키도록 유도합니다. 심리적 기만은 적군이 자신들의 상황을 과장되게 인식하게 만들거나 실제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믿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례, 걸프 전쟁에서의 심리적 기만. 1991년 걸프 전쟁 당시 미국과 연합군은 이라크군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심리적 기만을 활용했습니다. 연합군은 이라크군이 공습으로 이미 전멸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방송했고 추가적인 저항은 무의미하다고 선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라크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졌고 대규모 항복과 전선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기만 전술의 효과. 기만 전술은 직접적인 전투를 피하면서도 적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기만이 성공할 경우 아군은 물리적 충돌 없이도 적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거나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기만 전술은 적군의 사기 저하, 정보 왜곡, 전투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적의 항복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자원 분산. 기만 전술은 적의 병력과 자원을 분산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적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자원을 잘못 배치하면 그들은 방어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군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적의 강력한 방어선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투력 손실 최소화. 기만은 적을 오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전투를 피하고 아군의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이 허위 정보를 믿고 잘못된 행동을 취하는 동안 아군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셋째, 적군의 사기 저하 기만 전술은 적군 내에서 불안감과 의심을 증폭시켜 사기를 저하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적군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더 이상 상부의 명령이나 정보에 신뢰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적군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결국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현대 전쟁에서의 기만 전술. 오늘날 기만 전술은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기만은 적국의 정보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심거나 해킹을 통해 적의 전략적 결정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이버 기만 전술은 적의 군사 및 경제적 계획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가 간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이버 기만 전술. 현대 전쟁에서 사이버 기만 전술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적의 정보 시스템에 허위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적의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 기만은 기존의 기만 전술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 간 정보전에서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 기만 전술의 중요성. 기만 전술은 전쟁에서 전투 없이도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적군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들의 전략적 결정을 흐리게 만드는 기만 전술은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부터 현대의 사이버 전쟁에 이르기까지 기만 전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으며 이는 심리전의 핵심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메이션 워페어의 개념과 현대 전쟁에서 정보가 어떻게 전술적 자산으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4장, 정보전, 전쟁의 새로운 전장. 정보전, 현대 전쟁에서 군사적 충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술적 개념입니다. 정보전은 적군의 정보 체계를 공격하거나 아군의 정보를 보호하는 전략으로 적의 사기와 의지, 작전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선 정보전의 주요 개념, 전술적 요소, 역사적 사례와 함께 현대 전쟁에서 정보가 어떻게 전략적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전의 정의와 중요성. 정보전은 적군의 정보와 통신 시스템을 공격해 혼란을 일으키고 아군의 정보를 보호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적군의 결정을 왜곡하는 전술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물리적 충돌 없이도 적군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군사 충돌 이전 단계에서 이미 승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 전쟁에선 정보의 통제와 사이버 공격이 주요 전쟁 수단으로 등장하며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차단하거나 왜곡시키는 능력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보전의 주요 유형, 정보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각 방식은 적의 정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아군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1. 사이버 공격. 사이버 공격은 적의 컴퓨터 네트워크나 정보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공격입니다. 적의 데이터베이스를 손상시키거나 정보를 훔치고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국가의 군사 기밀을 탈취하거나 적의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2007년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2007년 에스토니아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은 정부기관, 은행, 미디어 사이트를 마비시켰으며 디지털화된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버 공격이 정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2. 전자전. 전자전은 적의 통신 장비, 레이더, 무인 항공기 같은 전자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무력화하는 전술입니다. 이를 통해 적군의 통신이 차단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도록 만들어 전술적 오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은 적의 정보 전달을 방해함으로써 적군의 전술적 결정을 방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례, 걸프 전쟁 중 연합군의 전자전. 1991년 걸프 전쟁 동안 연합군은 이라크군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전자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라크군은 연합군의 공중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전자전은 적의 통신을 무력화시키고 공중전투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정보 조작.
정보 조작은 적군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적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적군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정보 조작은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심리적 혼란을 야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례: 냉전 시대의 정보 조작.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소련은 미국 내 인종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부각시키는 정보를 유포해 미국 사회의 불안감을 키웠고, 미국도 소련의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불안정을 강조하는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정보 조작은 냉전 시기의 중요한 심리전 수단이었습니다. 4. 감시 및 정보 수집. 감시와 정보 수집은 적군의 행동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입니다. 위성, 드론, 정찰기, 전자 감청 장치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적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보 수집은 전쟁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례: 드론을 통한 현대 전쟁의 감시 시스템. 현대 전쟁에서는 드론이 적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드론을 통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정보 수집은 아군의 전술적 결정을 돕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보전의 역사적 사례. 정보전은 과거 여러 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적군의 정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아군의 정보를 보호하는 전략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1. 제2차 세계대전의 암호 해독.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독일의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레펠리 파크의 암호 해독팀은 독일군의 암호화된 통신을 풀어내어 독일군의 전술적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연합군이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 냉전의 정보 전쟁.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은 스파이, 첩보원 등을 이용해 서로의 군사적, 정치적 계획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각국은 기밀을 탈취하고 적군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치열한 정보전을 벌였습니다. 이 시기의 정보전은 군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전쟁 형태였습니다. 현대 정보전의 발전과 미래 정보전은 사이버 공간과 결합하여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 감시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전이 전통적인 전쟁 방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전.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전은 국가 간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적국의 정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정보전이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정보전은 국가 안보와 경제, 정치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보 분석.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정보전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정교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래의 정보전은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전쟁의 양상도 더욱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론: 정보전의 필수성. 정보전은 현대전쟁에서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략적 무기입니다. 사이버 공격, 전자전, 정보 조작, 감시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전은 물리적 전투 없이도 적의 전술을 무력화하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정보 통제 능력은 승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이버 전쟁의 구체적 사례와 그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탐구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현대 전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5장 사이버 전쟁, 보이지 않는 전장의 최전선. 사이버 전쟁, 현대 전쟁의 새로운 형태로 물리적 무기 없이도 적의 정보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국가의 경제 및 군사적 기반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무기입니다. 이번 장에선 사이버 전쟁의 개념, 주요 전술, 역사적 사례, 그리고 그 전략적 중요성을 다룰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전쟁이 전통적인 전쟁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전쟁의 정의와 특징. 사이버 전쟁은 컴퓨터 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전쟁 방식으로 적의 데이터와 통신 시스템을 타격해 정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해킹, 악성 소프트웨어 배포, 네트워크 차단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물리적 충돌 없이도 상대방의 핵심 기반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 도구입니다. 사이버 전쟁의 특징은 전통적인 전쟁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으며 공격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격자는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비국가 단체, 심지어 개인 해커도 될 수 있어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 전쟁은 탐지와 방어가 매우 어려운 전쟁 형태로 간주됩니다. 사이버 전쟁의 주요 전술. 사이버 전쟁에서는 다양한 공격 전술이 사용되며 각 전술은 정보 시스템의 특정 부분을 겨냥해 목표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 공격은 특정 서버나 네트워크에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전술입니다. 이 공격은 주로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피해를 주어 해당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공격 대상은 정부기관, 금융기관, 군사 네트워크 등이며 서비스 중단을 유발해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례 2016년 다인 DNS DDoS 공격. 2016년 대규모 DDoS 공격이 미국의 주요 인터넷 인프라 제공업체인 다인을 타겟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트위터, 넷플릭스, 아마존 등 여러 대형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는 대규모 인터넷 장애를 유발한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2. 악성 소프트웨어 및 랜섬웨어 공격. 악성 소프트웨어는 적의 정보 시스템에 침투하여 데이터를 훼손하거나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랜섬웨어는 이러한 악성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시스템을 감염시킨 후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례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2017년 발생한 워너크라이 공격은 전 세계 수백 개국의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시스템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암호화폐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NHS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이 공격에 타격을 입어 의료 서비스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3. 스피어 피싱. 스피어 피싱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정교한 피싱 공격으로 주로 이메일을 통해 악성 링크를 클릭하게 하거나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해 시스템에 침투합니다. 이는 국가 기밀 정보를 탈취하거나 적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사례 2016년 미국 대선 피싱 공격.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 해커들은 피싱 공격을 통해 민주당 주요 인사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해 중요한 정치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정치적 혼란을 유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사이버 전쟁이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4. 공격적 사이버 스파이 활동. 사이버 스파이 활동은 적국의 정보 시스템에 침투해 중요한 군사적, 경제적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적의 기밀 정보를 미리 파악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거나 국가 간 외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사례,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 미국은 여러 차례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군사 기밀 및 첨단 기술을 탈취하려고 시도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 간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 정보를 미리 확보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의 역사적 사례. 사이버 전쟁은 상대방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사이버 전쟁을 통해 상대국의 시스템을 공격하고 전쟁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존재합니다. 1. 에스토니아 사이버 전쟁.
2007년 에스토니아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에스토니아 정부 기관, 은행, 언론사 등 주요 인프라가 마비되었으며 국가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쟁이 현실화된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 핵시설 공격. 2010년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사용된 원심 분리기 시스템이 스탁스네트이라는 악성 소프트웨어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은 시스템을 무력화하여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을 크게 지연시켰으며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작해 실행한 사이버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스탁스넷은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인프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현대 전쟁에서 사이버 전쟁의 중요성. 사이버 전쟁은 현대 전쟁에서 물리적 충돌 없이도 국가의 중요한 기반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이버 전쟁이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위협. 사이버 공격은 전력망, 교통 시스템, 금융 시스템과 같은 국가의 주요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정보전과 결합된 사이버 전쟁. 사이버 전쟁은 정보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의 정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적국의 내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정치적 혼란을 유발해 전통적인 군사적 전투와는 다른 방식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 사이버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 형태로 물리적 충돌 없이도 상대방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현대 전쟁에서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정보 시스템의 파괴를 넘어 국가 간 갈등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군사, 정치, 경제적 전쟁의 중요한 요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과 사이버 전쟁, 정보전, 심리전이 결합된 전술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이 전술이 현대 전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예정입니다.